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리얼토크 날 이번 주는 제19대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국 전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윤 기자님, 직접 이제 현장을 취재하시면서 생생하게 좀 뭔가 현장의 열기라든지 이야기를 조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제19대 대선에 대한 어떤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보도국 내에서 대통령 선거는 사실 이 지역 방송에서는 크게 좀 흥미가 없는 선거 중에 하나예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몰표가 나왔기 때문에 예선에서 일단 후보가 결정이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 선거는 어쨌든 문재인, 안철수라는 두 명의 어떤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호남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저희 쪽에서도 재밌는 보도국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기자들이 갖고 있던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 이런 것과 좀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온 어떤 그런 결과들에 대한 해석도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좀 흥미로운 대선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쭉 관통하고 있는 사실은 정말 나라가 어때야 되느냐, 나라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또 그 속에서 대통령이란 존재, 대통령의 역할은 어떠냐,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한 무수한 고민들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촛불에 우리가 들면서 광장에 모여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게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 과거에는 정치는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거, 이렇게 어찌 보면 내 삶과는 유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야, 정치가 잘못되면 나도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고, 또 정치만이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도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내 삶과 정말 직결돼 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홍진성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또 하시니까 또 이번 대선 결과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총평을 짧게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가 비교적 뚜렷했고, 그 시대 정신을 누군가가 담보할 것인지, 누가 담보할 것인지를 다투는 그런 선거였지, 사실은 평범한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른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의회를 움직여서 탄핵을 성공시킨 것에서 1차적으로 큰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면, 이어지는 이제 한 2, 3개월 흐른 후에 비로소 이제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그 효능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긴장하고 잘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관심도 늘어났고 효능감도 느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배신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사실 역사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저는 부러웠어요. 사실은 백성 위에 군림했던 왕을 시민들이 끌어내서 단두대에 올리고 결국 공화정을 이끌어냈던 그런 프랑스 시민이 대단히 부러웠었던 게 있는데, 박근혜 최순실 농단으로 시작해서 촛불로 시작해서 광장 문화로 시작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다 모두 국민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나름대로의 이 정부를 잘 운영한다고 하면 정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대통령 선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봅니다. 이번 사실 이제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좀 재미있는 특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영호남 지역색이 좀 낮아졌다, 또는 세대 간의 어떤 표차가 좀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득표율이나 득표 성향으로 볼 때 좀 과거 선거와는 좀 차별되는 어떤 점이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좀 먼저 이렇게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철학에서 역사의 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간지요? 행위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가 지혜롭게 뭔가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것들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은 어쩌다 보니까 이인자를 안 키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의 특징이 강력한 여당 후보가 없는 선거였죠. 이런 선거는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국민의당 운동도 그것이 보수 진영으로 돌진에 들어감으로써 사실 보수표를 분열시켰고, 그래서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를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당선된 최초의 정권 교체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것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또는 국민의당도 뭐 그것을 의도하고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역 정당화하는 매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광주에서 1등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아직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득표율과 이런 성향에 대해서 지속적 내부의 정치권 내부랄지 사회적으로는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동안의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당이라고 하는 거 누가 봐도 그거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저희가 그걸 많이 이제 지역주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그게 깨어지는 조짐이 나타났고,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상당히 이제 깨어져 간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결국 이제 TK 지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강자인 문재인 후보자하고 다른 반문, 어떻게 해서 문재인을 꺾을 것이냐, 이게 말하자면 화두였었어요. 그래서 단일화가 예전에는 저의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제 여당에서도 그 단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현상이 좀 네,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문재인을 꺾을 거냐, 이게 말하자면 이번 뭐 각종 전략이라면 전략이 다 그런 쪽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제가 보는 좀 이번 대선의 좀 판세, 이제 1위 지역별로 1위 후보를 한 이제 지역별 이렇게 지형을 그려보면 네. 사실상 이제 영남 고립이 확실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여전히 그 기존의 지지층들이 나타내는 표심 자체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 것들에 대한 좀 경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주의가 옅어진 부분은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이 사실 중간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역주의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이번 대선을 평가하는 편입니다.